자, 중국에서 열린 U18, 그러니까 18살 이하 이 뜻인가요? 네. 그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대표팀인데 왜 매너 가지고 논란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열렸던 이 국제 친선 대회입니다. 18살 선수들을 대상으로요. 네. 이제 판다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태국 2대 1로 이겼고요. 이 뉴질랜드 4대 0으로 이기고 마지막 경기 중국을 3대 0으로 이기면서 3전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구. 예. U18 축구 대표팀이요. 네. 자, 일단 우승했으니까 세리머니 해야 되잖아요. 기분도 좋고. 근데 그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쭉 도열해 있는데 한 선수가 우승컵 컸어요. 이 우승컵을 오른발로 딱 밟고 마치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긴 것처럼 역전의 용사들이 이 전리품 챙기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포즈로 근데 이 우승컵을 땅에다 놓고 그 위에 발을 밟고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우승컵에다가 소변을 누른 듯한 자세. 아이고. 이게 이제 참. 보도가 되니까 중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러게요. 우리 국내에서 이 국제 대회 열면서 외국 팀 초청했는데 갑자기 그 외국 팀이 우리나라를 3대 0으로 이겨서 기분도 안 좋은데 그 대표팀이 우리가 준 우승컵을 가지고서 발로 밟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럼 국민 감정이 기름에 불을 들끓는 게 당연하겠죠. 이거 정말 이건 망신 정도가 아니고 많이 예. 야단 맞아야겠고 그 현장에 있던 감독이나 코칭 스텝 이런 사람들은 왜 그걸 제시를 예. 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분위기가 급변해가지고 심상치가 않으니까 대한축구협회도 잽싸게 사과를 했고요. 네. 현장의 감독도 문제가 커지자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그 축구협회는 한국 팀을 이제 초청하지 않겠다 이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분명히 감독이나 지도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행동을 제지를 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일단은 눈에 드러난 건 선수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거지만 네. 이런 선수들의 이런 행동에 나오게 된 데에는 저는 그 지도자, 그 현재 U18 대표팀 감독뿐만이 아니라 예. 이 선수들도 국내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고 다 뛰고 있는 선수잖아요. 이들이 이제 대표팀 선수로 자라오는 동안에 가르쳤던 이 감독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이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더군다나 그 이름이 판다컵. 중국 그 예, 맞습니다. 중국에만 있다는 이 중국 사람들이 판다. 되게 귀여워하고 상징이기도 이거. 한데 예. 그러니까 U18 대회인데 일명 팬더컵인데 예. 거기 가서 그만 이건 중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이 소식이 당연히 알려졌을 텐데 알려질 수 있을 텐데 예. 뭐 큰 뉴스는 아니겠지만 그 대회 자체가 그렇게 비중이 있거나 뭐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지금 어이가 없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국내 스포츠의 현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포츠를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메달 지상주의 예. 이런 것이 가져온 일종의 부작용 이렇게 이죠.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를 보면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선수들이 이 국가대표가 되고 나는 이 축구 선수로서 성공할 거야라는 일념 하에 이 스포츠를 나는 누구보다 잘해야지 돼. 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이 경쟁 또 전쟁에서 나는 이겨야지 된다. 그래서 이 승리를 전리품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승리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올 때 이 지도자들이 이 선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정반대의 사례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우리 그 국가대표 이 간판 스타인 이 간판 스타가 이대훈 선수가 올림픽에서 그 아주 무명의 선수에게 졌어요. 무명의 선수에게. 네. 금메달을 유망주였었는데 지고 나는 순간 가까이 다가가서 이 선수의 손을 높이 들어줬죠. 이거는 상대방을 인정한 건데 그 이대우 선수는 종목이 뭐였습니까? 태권도에서 네. 상대방을 존중해 준 건데 존중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대단한 나를 꺾다니 너가 정말 대단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준 거죠. 배려. 예, 예.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고요. 또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육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장거리 대회 했었는데 네. 한 선수가 달리다가 이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100m가 아니면은 선수들이 이제 자기 레인 달리는 게 아니라 막 섞여서 달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 치열하니까 뒤에 있던 선수의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 둘 다 넘어지다 보니까 둘 다 부상이 심했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쩔룩쩔룩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앞서 나갔죠. 이미 이제 꼴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선수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조금 덜 다친 선수가 더 많이 다친 선수를 격려하면서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포기하지 말고.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감동을 받고 물론 뭐 우승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력으로서도 우승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면서 진정한 스포츠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예. 태도, 이 정신에 있잖아요. 지금 예로 들어주신 것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예.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축구 선수들 U18 대회. 그런데 제가 지금 최 평론가님 말씀을 좀 듣다가 조금 걱정 우려스럽달까? 예, 이전에 그 조재범 예, 맞죠? 그 예. 조재범 코치, 심석희 선수. 네, 심석희 선수 사고 일으켰던 그 조재범 코치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한참 스포츠 개혁 이런 얘기 한참 할 때 예, 대한체육회에서 뭐 이렇게 무슨 조치들을 내놨을 때 우리 최 평론가께서 비교적 박한 평가를 내놓으시면서 예, 현재 대한체육회 그리고 이기흥 회장이 이끌고 있는 게 과연 그런 걸 수행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이 IOC 위원까지 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과연 스포츠 뭐 메달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깨끗이 청산하고 털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밥에 그 나물로 그냥 한 번의 슬로건으로 지나치고 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닐지. 왜냐하면 대한체육회나 IOC 위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행정을 맡고 있으면 개혁이 과연 잘 될까요? 저는 이미 개혁은 물 건너간 지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오래됐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예. 한 지난 2월서부터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게 거의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꾸려졌거든요. 예.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이 내용과 주장이 이 지난해 말서부터 2월, 3월까지 이어졌던 이 스포츠 미투 국면에서 체육개혁에 나왔던 얘기하고 크게 후퇴했습니다. 크게 후퇴를 했고요. 네. 조금만 되돌려 보시면은 대통령께서도 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장관은 더 이상 스포츠의 가치를 국위 선행에 두지 않겠다라고 모든 걸 다 바꿔라라고 시작이 됐는데 그게 후퇴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신임 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엘리트 스포츠를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엘리트 스포츠 우리 더 지원하겠다라고 오히려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기자간담회를 가진 거죠. 이런 모습 또 그동안의 한국 스포츠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해서 바꾸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그 앙시앙레즘 그러니까 성과주의 그 결과 이 엘리트 스포츠로 대표되는 대한체육회의 수잡 이미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일이 있어서 이 그 소양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 대표되는 이 구체제를 바꾸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콘센서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IOC 위원으로 추천된 것을 보면서 역시 물 건너갔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정부 관계자랑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부 다 부인하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확인하기는 힘든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해석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지금까지로 봐서 IOC가 IOC 위원을 추천하는데 이 정부와의 교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최소한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는 않더라도 누군가 현 정부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밀어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밀어줬다는 거는 왜 밀어줬을까? 그러면은 역시 이 현 정부에서도 스포츠의 효용을 올림픽 메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 메달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 현 그 국면에서 이 개혁 성과에 대한 그 좀 아쉬움과 질타가 있었을 때 내년에 총선이 있고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죠. 예. 그 남북 관계 경색이 잘 안 풀리고 있죠. 네. 이런 마당에 도쿄올림픽에서조차 아하. 우리 이 정부에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체육계에서는 이기흥 회장은 도쿄올림픽에서 부디 메달을 많이 따내서 네.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의 관점이나 추측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합리적인 문제. 이제 일종의 추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전화하고 물어봐도 우리는 체육계 자율성을 줬다. 간섭하지 않는다. 다 이 대답뿐이기 때문에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지금은 말씀 도중에 좀 예. 건데 지금은 체육계에 자율적인 것을 주어서 셀프 개혁을 하게 할 때가 아니죠. 아니 그 대한체육회 국민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 자율 줘가지고 스스로 하게 한다는 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반기죠. 관리 감독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오늘 사고 소식도 있고 헝가리에서 예. 오늘 뭐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그러는데 계속 뭐가 좀 우울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예. US 여자 오픈 그러면 뭐 골프에서는 가장 그 권위를 인정받는 또 큰 대회. 네. 우리하고 인연이 깊다고요. 예. 박세리 또 예, 그렇죠. 볼까요? 그래서 네. 이 LPGA 투어에서 연간 30개 이상의 대회가 열리고요. 네. 메이저 대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대회는 아마도 US 여자 오픈이지 않을까. 예. 왜 친숙하게 말씀하신 대로 98년 박세리 선수의 그 당시에 그 저들의 푸르른 그 노래의 새카만 발목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양희은 노래를 양희은. 입혀서 정말 수백 번 나왔었죠. 방송이 됐고 예. 사실 또 거기서 쾌거 힘을 얻은 것도 사실이죠. 사실이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선수들이 US 여자 오픈에서 박세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9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드라마틱한 장면 예. 그 하나의 영향이 그렇게 큰가 봐요. 그 뒤로도 박세리 키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이 9명이 우승을 했는데 솔직히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예. 박인비 정도만 생각이 나나? 예. 박세리밖에 몰랐는데.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세리의 첫 번째 퀴그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줬고 그 이후에 우승한 선수들에게는 박세리 키즈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 박세리 키즈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는 확인을 한 거죠. 여자 골프에서는. 그래서 왠지 우리는 흐뭇해했던 대회가 바로 US 여자 오픈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밤에 이제 개막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21명이 이번 개막하는 대회에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산 10번째 한국 선수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관심을 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방송사 또 이 매체들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체에서 다루는 와중에 헨크 헤인이라고 타이거 우즈의 이 코치도 했던 이게 네. 유명한 이제 이 골프 코치입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조금은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미셸 리한테 혼나고 예. 곧바로 사과하는 그 멘트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아, 이게 오늘은 좀 이렇게 주요 뉴스로 좀 다뤄졌죠. 네. 뭐라고 했길래? 이제 그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US 여자 오픈이 열리는데 누가 우승할 것 같냐 그러니까 나는 뭐 이번에도 그 한국 선수가 우승할 거야. 근데 이 여자 골프 나는 선수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굳이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이시성 가진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해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좀 얕잡아 보면서 불쾌감을 맞습니다. 그대로 예. 드러냈고. 예, 그래서 이제 미셸이가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 내용은 좀 찾아보니까 거의는 없고 네. 제가 보기에는 여자 골프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근데 여기 이제 복합적인 몇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예. 이 얘기의 핵심은 난 여자 골프 재미없어서 안 봐. 그리고 뭐 분명히 한국 여자 골프가 잘하니까 한국 선수가 또 우승할 거야. 난 여자 골프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도 몰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 하면은 예. 이거는 좀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 선수들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자존심이 여자 골프에서는 무너졌죠.
한국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그에 대한 견제와 차별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03년에는 외국인 선수 쿼터제를 두자, 또는 2008년에는 영어 시험 봐서 불합격하면은 맞아. 투어 못 뛰게 하자. 이거 한국 선수 겨냥한 거거든요. 근데 나름의 단순히 한국 선수기 때문에 너무 잘해서 우리 싫다, 이렇게 되면 인종차별적인 거고요. 그리고 너무 속 좁은 얘기지만 나름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지금은 많이 고쳐졌죠.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초창기에 이제 LPGA 투어에 진출했을 때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게 그 현지에서 어떤 국제적인 매너, 또 영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LPGA 투어 자체로서는 좀 장사가 안 됐던 측면도 있어요. 예를 예. 들면 프로 대회 열리기 전에 프로 암 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회 정식 개막하기 전에 이 출전하는 선수들과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초청하는데, 초청받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이제 스폰서들이고 주요 VIP들이잖아요. 좀 뭐 유명하거나 돈이 예. 좀 많거나.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나가서 접대 좀 잘해줘라, 모르는 것 좀 살짝 알려주고 좀 지도 좀 해주면서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다음에 또 스폰하게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심지어는 예를 들면은 나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나 프로암 대회 안 뛴다. 그리고 프로 거의 나가더라도 그냥 그 멀뚱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이 그 스폰서들이 같이 즐기러 왔다가 기분 나빠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너무 많이 그 우승하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광고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 고민이 좀 있었었죠.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한국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우승하는 거를. 그들이 더 열심히 하던지 이 어떤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차별적인 요소를 담아서 이렇게 그 견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죠. 한마디로 좀 신경질이 낮고 속 좁게 한국 선수들을 질투도 하면서 짜증도 나고 이걸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버린 거군요. 예. 근데 선수들도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 선수들도 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 적어도 여자골프는 우리가 세계의 트렌드를 바꿨거든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이들은 한국 선수들은 머신이다. 나는 뭐 하루에 2시간 훈련하고 즐기고 막 이러는데, 내가 즐길 동네 한국 선수는 너무 많이 스윙하고 너무 많이 훈련한다. 머신이다.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렸던 선수들이 예. 그들이 이제 우리랑 똑같이 훈련해요. 오, 그래요. 훈련 시간은 늘려가지고. 걔들 입장에서는 사실 눈만 뜨면, 그리고 밥만 먹으면 골프 연습하고 막 지옥 훈련하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겠죠. 예. 그러다 번번이 지곤 하니까 예. 사실 미국 땅에 와서 미국이 열어놓은 잔치판을 온통 다 한국 선수들이 휩쓸어 버리니까 뭐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또 한 가지.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그들이 셀러브리티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몰랐었거든요. 셀러브리티가 뭐지? 그러니까 유명인으로, 예. 죄송합니다. 유명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알게 됐죠. 우리 적극적으로 다가서자. 그들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자. 그래서 후원금도 많이 내고요. 자선 활동 많이 하고요. 다 이런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일종의 편견, 그리고 여기서 벌어서 다 가지고 간다. 이거를 많이 깨트리면서 많이 이제 우리가 동화된 측면도 있죠, 이제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볼까요? 국내 프로야구 얘기인데 기아 타이거즈가 뭐 해태 시절부터 하면은 프로야구의 대명사이자 뭐 아무튼 예. 뭐 김응룡, 선동열, 이종범 등등등 예. 신화를 많이 써온 팀인데 올해는 9연패 뭐 6연패 막 그래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보러 가지 말자. 예. 광주에 우리가 계속 가주면은 쟤들 정신을 못 차린다. 그리고 막 오죽해야 김기태 감독 물러나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감독은 바꿨고, 그런데 갑자기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5월 16일 기아가 꼴찌였습니다. 꼴찌여서 김기태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박흥식 이 감독 대행이 이제 팀을 맡게 된 건데, 이 박흥식 대행이 팀을 맡게 되면서부터 선수들은 그대로인데 7연승을 달려요. 7연승이요? 예, 7연승을 달리다가 현재까지 11경기, 현재까지 이 11경기에서 9승 2패. 아까 박흥식 체제로 바뀌고 나서 11게임을 했는데 9승 2패. 예, 그 가운데 7연승이 포함됐고, 이거 우와. 완전히 선두팀 성적이거든요. 아니. 선수들은 그대로고요. 그럼 지금 감독하고 코칭 스텝만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죠. 1군, 2군을 서로. 예. 너무 심한 거 이런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스포츠에서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이게 감독 교체의 속된 말로 약발이고 감독 교체 휴가인데 네. 있을 수는 있다. 축구에서도 포항 스틸러스 최순호 감독 너무 못해서 바꾸니까 김기도 감독 취임한 이후에 똑같은 선수인데 4연승을 달렸거든요. 이게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 일단 지금은 새바람이 인 겁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 김기태 감독 시절에 이 선발하고 불펜이 다 무너졌거든요. 평균 자책점은 선발 평균 자책점 꼴찌. 네. 불펜 평균 자책점 9위 10개 팀 중에. 근데 박흥식 대행이 맞자마자 선발 평균 자책점은 3위. 불펜 평균 자책점은 3위.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투수가 그대로인데. 투수 수준이 살아났네요. 예. 왜 이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서재영 불펜 코치가 이제 투수 코치로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 앤서니 루루라고 기아 선수 출신인데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고 일본에서 뛴 선수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예, 앤서니 루루가 2군 코치하다가 불펜 코치로 올라왔어요. 예. 그랬는데 이 제이콥 터너 외국인 선수가 이 선수도 재밌어요. 이 김기태 감독 있을 때는 9경기에서 1승 5패였거든요. 예. 근데 박흥식 대행 이후에 3경기에서 3승, 3경기 전승 올렸습니다. 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이 앤서니 루루가 코치가 있는데 이 사람은 KBO 리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자주 접하고 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수들의 일단은 그 앤서니 루루가 1군으로 올라오면서 네. 외국인 투수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고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줄 수가 있겠고요. 혹시 뭔가 소통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해보자는 파이팅이 나오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안합니다. 이 마운드 코치진의 변화가 이 확실한 변화를 줬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 윌랜드라는 선수가 또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 가운데 이 윌랜드가 28일에 하나전 할 때 인터뷰를 이제 그 박흥식 대행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좀 잘하자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싹 지나가면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감독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most popular man in KBO. 아하. KBO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독 앞에서 막 장난치듯이 하고 떠나갔어요. 예. 그것도 나지완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알아요. 몸 좀 뚱뚱하니 예, 가끔 홈런 치는 선수. 거포죠. 예. 아하, 이 나지완 선수는 29일에 훈련 마치고 라카룸으로 들어가면서 박흥식 감독 등이 기자들 사이에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질문 주고받고 이러는데 일부러 막 그거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예. 눈 마주치고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감독 대행한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분위기인가요? 감독 박흥식 감독이 선수들과 격의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다 보여주는 행동이잖아요. 권위적이지 않고 예. 참 김기태 감독이 그거 보면은 서운하기도 하고 반성할 점도 좀 많이 있겠죠. 느끼겠네요. 이런 선수들의 행동을 보면서 팀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바뀌면서 선수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 바뀌었던 건 분명히 이거 느껴지고요. 또 예. 하나는 뭐냐면은 김기태 감독이 아주 묘해요. 뭐냐면 2014년에 LG 감독이었었거든요. 예. 이때 4월 23일에 사퇴했습니다. 왜냐하면 LG가 그때 꼴찌였거든요. 아하. 근데 김기태 감독 사퇴하자마자 5월 13일에 양상문 감독이 팀을 맡았는데 예. 양상문 감독 맡고 LG를 꼴찌였던 팀을 포스트 시즌까지 올렸어요. 오. 근데 지금 2019년도에 또 김기태 감독 꼴찌를 사퇴했는데 지금 변화가 보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김기태 감독 이거 다른 팀에서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다 이 선수들은 다 알려. 근데 이게 스포츠가 어려운 게 예. LG에서 김기태 감독 꼴찌 LG 책임지고 물러나자마자 양상문 감독이 맡아가지고 포스트 시즌 올려놨는데 네. 그 양상문 감독이 지금 또 롯데 가가지고 롯데를 꼴찌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승하지는 못하고 항상 꼴찌도 없고 항상 우승도 네. 없다. 어쨌거나 그 선수들이 먼저 감독에게 다가가고 예. 감독을 어려운 사람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꼭 프로야구 어느 경기단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도 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예. 아닌가 싶고 전화카드 한 장님이 스포츠 소식의 화수분 퍼도 끝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최동호 평론가님은 모르는 게 없다 이러셨고 하이디 이제이님은 최강 기아 힘내라 힘. 이분 팬이신가 봐요. 예. 아무튼 오늘 저 우울하게 흐르다가 마지막에 조금 밝아져서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야구 얘기가 확실히 재미있네요. 앞으로는 예. 스포츠계 화수분 또 이래야 되나? 아, 최동화 정말 평론가님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